안녕하세요. 뚜스 인사드립니다. 오늘 금투세 이야기 할 거예요. 예고 드렸죠? 자, 금투세 요즘 많이 시끄러운데, 똘스는 뇌피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금투세 유예다, 폐지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은데, 한번 이야기 나눠 보시죠. 자, 총선 결과 봐야죠. 총선 결과 뭐 이전에도 영상 올려드렸지만,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뭐 이런 민주당의 압승이 벌어지자마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금투세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국힘당 패배했기 때문에 뭐 등록세, 취득세, 부동산 측면에서는 인하하는 거나 뭐 종부세 폐지하는 거 날라갔고요. 제초한 뭐 기부채납제도 이것도 날라갔고 임대상법 폐지도 날라갔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향후 다시 또 국회의원 선거가 일어날 때까지는 뭐 4년 동안은 계속 지속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투세 요즘 시끄럽죠. 부동산 세제보다 금투세가 시끄러운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예, 이유는 국민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특히 MZ 세대들 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 금액을 떠나서는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투세 요즘 시끄러운데 뭐 이슈는 간단하죠. 공제 5천만 원, 이득 5천만 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22%, 그리고 3억이 초과하게 되면 이익이 3억이 초과하게 되면 27.5% 세금을 매긴다는 거죠. 현재는 행정부, 그러니까 대통령 산하 행정부에서는 이 법이 일단 국회에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유예를 하고 있어요. 시기상조다.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 하고 지금 계속 유예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민주당 과반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늘 그렇듯이 뭐 취지는 좋습니다. 뭐 세금,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부과해야겠죠. 제가 뭐 오늘 뉴스 중에 하나 웃어버렸는데 뭐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 부과해야 되니까 당근마켓 거래에서 뭐 거기에서 이득이 난 부분을 추정을 해가지고 국세청에서 세금 내라고 고지가 날라왔다고 해가지고 뉴스에 났더라고요. 근데 뭐든지 절차가 정확히 준비가 되고 과연 이 과세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 없이 무조건적으로 자꾸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과연 올바른 일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금투세 글로벌 추세로 봤을 때는 선진국 기준으로는 금투세는 뭐 많이 적용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한 선진 주식시장, 선진 금융시장하고 같은 환경이냐라는 부분을 조금 따져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투세 기대효과. 일단은 뭐 거래세는 대신 줄이고 뭐 결성금을 이월을 해보고 또 세수의 증대를 해서 뭐 부의 재분배를 하겠다. 자, 이런 취지에서 나오긴 했지만, 뭐, 개미 투자자들, 서민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 같은 경우, 이 금투세에 작년부터 엄청나게 반대, 청원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죠.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유예를 해놓고,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이거 적용해도 금투세를 내야 되는 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1% 미만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상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부과를 해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뜯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뭐 투자자들은 뭐 해당 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심하다고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거죠. 과연 그 1%, 전체 주식 시장의 그 1%인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게 되면 과연 서민 투자자, 개미 투자자,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손해가 없겠느냐. 주식이라는 건 가격의 변동성을 가지고 올라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 금투세 전체 자체가 그냥 한국의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회오리가 돼서 퍼펙트 스톰이 돼서 주식시장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무조건적인 이런 단순 통계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금투세 왜 반대야 할까? 이거예요. 뭐 정부의 입장인 거죠. 뭐 미국, 일본, 독일, 영국도 양도소득세 걷고 있다. 근데 걔네들은 거래세 안 내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거래세도 걷는데 양도소득세도 걷어요. 이중과세인 거죠. 뭐 차츰 줄이겠다고 하는데 뭐 이게 쉽겠습니까? 뭐 증권사 문제도 있고 한국 거래소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이 두 개가 동시에 적용돼서는 안 되기도 하지만 양도소득세 걷는 나라들 보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어떤 나라예요? 그죠? 금융선진국.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전쟁에 대한 취약국, 분단국가.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전쟁에 대해서는 이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가서, 한국에 대해서 아느냐. 뭐, 한국에 대해서도 BTS가 그렇게 유명해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사우스 코리아 잘 모르고, 뭐, 안다고 한다면, 분단국가. 전쟁 날 수 있는 국가, 뭐 북한이랑 노스 코리아랑 사우스 코리아랑 늘 전쟁이 대치하고 있는 국가,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사실 대다수예요. 그러면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투자하는 주체들에 의해서는 전쟁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나라에 투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시장을 안정적인 시장, 그리고 사이즈를 키워갈 수 있는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걸림돌이 사실 분단국가란 부분이고, 그리고 인구수가 뭐 저출산 이야기도 많지만 5천만이잖아요. 일본만 하더라도 1억만 명이 넘어요. 뭐 미국, 독일, 영국 뭐 인구수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내수 경기가 취약한 국가에서는 또 수출 주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글로벌 매크로 경기 환경에 따라서 이 나라가 휘청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휘청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금융 투자 환경이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또 대한민국의 단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한다. 거래세는 그대로 두고. 굉장히 안정성이 없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중과세를 하게 된다면 시장 자체의 어떤 안정성뿐만 아니라 뭐 변동성 이런 부분들을 엄청 키우고 굉장히 훼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자, 뭐 옆나라 대만 같은 경우도 1990년도 초반에 금투세 적용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굉장히 긴 시간이죠. 거의 20년 넘게 시장이 어떤 상방을 못 뚫고 계속 어려운 시장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이게 일단 뭐 금투세의 영향만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우리가 대만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대만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경제 환경을 갖고 있잖아요. 반도체 베이스기도 하고 수출 경기 산업이기도 하고 내수가 좀 취약한 국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맨날 그렇잖아요. 2200, 2400, 2600, 2800, 또 2200, 2400, 2600, 2800 계속 박스권 장세를 펼쳐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금투세 적용, 거기에 거래세까지 이중과세, 그렇게 된다면 국내에 참여하고 있는 그 1%에 해당하는 큰 돈들이 과연 코스피에 계속 투자를 해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돈들이 떠나버리면 그 돈 떠난 돈들을 복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금투세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국가마다 이제 징수하는 방법이 틀리지만 국내에서 징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주식을 샀어요. 수익이 났어? 팔았어. 그러면 그 파는 순간 그냥 원천 징수로 금투세로 돈을 뜯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뭐 1년 단위 동안 정산을 해서 뭐 연말에 아니면 종합소득세 하는 5월에 잃은 종목도 있고 뭐 투자 실패한 경우도 있고 또 성공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합산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거두면 그나마 저항이 좀 덜할 수도 있죠. 근데 팔면 금투세, 팔면 금투세.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거죠. 나중에 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럼 1년 동안 그 뜯어간 거는 투자도 못하고 실제로 내가 세금을 내야 되지 않은 세금을 먼저 낸 케이스도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뭐 잦은 매매가 발생하는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사람들이 투자하고 싶겠어요? 손실 난 거는 나중에 보전 받든가 하고 수익 난 거에 대해서는 바로 뜯어가겠다.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스템적인 보완도 굉장히 필요해요. 결국에는 시스템에 대한 보완을 명확히 한 다음에, 그리고 안전성이 좀 보장된 상태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너무 좀 성급하게 무조건 세금을 걷는 방향으로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저도 매도 시점에 바로 돈을 뜯어가는 거는 좀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뭐 5월에 정도 하면은 돌려줄게. 자, 하루에도 단타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루에도 샀다 팔았다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달 동안 매매를 뭐 한두 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뭐 20번 30번씩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소액 투자자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들 더 많겠죠. 그거를 1년 동안 묶어 놓고서 그거를 내가 증권사를 KB를 쓰고 농협을 쓰고 신한 걸 쓰고 미래에셋 쓰고 대신증권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서류를 뽑고 증빙을 하고 생각만 해도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스템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리고 금융시장에 뭐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고 우리 공매도 이슈 때문에도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몸살을 앓잖아요. 그래서 공매도도 지금 유행해놨는데 이런 공매도에도 그게 휘청휘청해버리는 코스피인데 이런 것들이 안정화가 더 되고 시스템도 충분히 준비가 되고 했을 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매매 차익으로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건보료 대상이 된대요. 뭐 직장인들 뭐 직장인 의료보험료 내니까 뭐 관심들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임대소득이 생기거나 뭐 배당소득이 좀 크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료가 막 70만 원, 100만 원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내가 매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번에 좀 잭팟이 터져서 뭐 1억을 벌었어. 그러면 바로 그냥 건보료가 내가 직장을 다녀도 막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내게 되는 거예요, 매달. 그 돈만 해도 또 사실 어려운 돈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한 5천, 1억에 해당하는 이야기고 막 2억, 3억씩 버는 해가 생겼다. 그렇게 되면 막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이 뭐야? 150만 원, 200만 원 막 이렇게 매달 과세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 건보를 다시 낮추려면 또 소득 증빙, 내가 이번에는 실패를 했다, 돈을 또 못 벌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증빙을 해서 건보를 내려야 되고, 이런 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 너무 없이 너무 마구잡이 식으로 좀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코스피 대 나스닥 볼까요? 웃음밖에 안 나오죠. 자, 이렇게 성장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더해져서 현금가치 하락을 해지하고 기업들이 PER이 높아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게 증명이 돼야, 그래야 금투세도 걷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코스피 보세요. 맨날 박스권. 저 시장에 꼭 양도세까지 때려 박아가지고 거래세까지 내게 하면서 이중과세 하면서 시장을 죽이고 박살내고 해야겠습니까? 뭐 대상자가 얼마 안 된다? 그 대상자를 떠나버리면 코스피 시장은 어떻게 돼요? 완전 무슨 도박판이 되겠죠. 자, 인원수로는 얼마 안 된다. 자, 그 사람들의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사람들 뭐 투자처 바꾸면 그만이에요. 뭐 미국으로, 일본으로, 홍콩으로. 요즘 홍콩 증시도 엄청 좋더라고요. 뭐 아니면 영국으로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한국 주시장에 투자하는 큰 손들의 특징들이 해외 시장보다는 그래도 세금적인 측면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또 정보도 빠르게 또 습득할 수 있고 리스크를 싫어하잖아요. 아무래도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정보력에 있어서 수집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정보에 대한 습득이 빠른 코스피 시장에 투자하는 경향성이 큰데 이거를 이렇게 때려버리면 미국 시장이 아닌 일본 시장이 아닌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부동산 시장 가격 문제 있다 문제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부동산 자산 시장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과연 도대체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결국 금융치안 소득세는 뭐 부자만을 타겟으로 한 세금이다라고 민주당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예 시장 자체를 훼손시켜서 전 국민, 그러니까 코스피를 투자하는 뭐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이라는 게 코스피에 상장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걸로 투자자금을 만들어서 또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기업 문화 또 기업의 성장성을 훼손하고 코스피 시장도 훼손하고 또 그에 따라서 소액 투자도 자산의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본들은 또 해외로 유출되고 또 큰손들도 고래들도 결국 시장을 떠나버리고 그러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 상장하겠어요? 자금이 필요하면 쿠팡처럼 홍콩에 상장하고 미국에 상장하고 다른 나라에 상장을 하는 그런 이슈들이 벌어지게 되면 모든 자본들은 다 유출되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전체적인 기업들의 수익도 안 좋아지게 되고
기업들의 성능도 안 좋아지게 되고 결국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너무 오버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긴 시간에 걸쳐서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수혜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안 좋습니까? 네, 있어요. 수혜 보는 사람 있죠. 첫 번째, 기관 투자자. 그죠? 각 증권사에서 모은 돈으로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 세금 안 내요. 예. 해외 투자자. 해외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세금 안 내요. 예. 그리고 사모펀드. 이렇게 돈을 모아서 사모펀드를 집행하는 집행자가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투자금을 넣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세금을 안 내요. 그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만 만만한 거예요. 이렇게 홀로 투자 결정을 해서 투자하는 사람들만 세금을 걷고 기관 투자자, 해외 투자자, 사모펀드는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뭐가 되냐면 시장은 훼손됐고 도박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박을 누가 하느냐? 기관 투자자, 사모펀드. 자, 근데 사모펀드 웃긴 게 지금은 금투세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원래 국회의원 같은 공직자들은 정보에 빠르니까 주식 투자가 금지가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모펀드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금을 안 내게 되죠. 뭐 이렇게 꼭 모략하려는 건 아니지만 결국 금투세가 시행되면 정치인들은 더 많은 정보, 더 빠른 정보,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상호펀드를 통한 투자를 집행하게 되면서 대단히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좀 그래서 금투세에도 이런 부분들, 기관이라든가 상호펀드에 대한 어떤 세금 부과율 이런 부분들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다. 현 상황의 금투세로서는 집행을 하게 되면 너무나 불공정한 부분들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공매도가 판을 치는 코스피 시장, 그리고 분단 국가다, 코리안 디스카운트,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코스피 시장 지금 계속 박스권, 몇십 년째 박스권 이런 부분들 해소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금투세는 너무 어불성설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윤석열 정부 뭐 주저하는 건 아니에요. 주저하는 건 아니지만 금투세 그리고 종부세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내보냈어요. 결국에는 금투세 문제는 그런 개인 투자자 1,400만의 개인 투자자 이해가 걸려 있을 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코스피가 훼손되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종부세 부분 이제 재검토하고 폐지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도 기자회견 있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동의를 해주고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했는데 뭐 도와주겠어요? 네, 압도적인 승리를 했는데 그래서 뭐 이건 이분의 그냥 의견이다. 자, 청원 상황 볼게요. 자, 금투세 지금 청원 상황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6만 5천 명이 지금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현황으로 인해서라도 폐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민주당에서 쉽게 물러설 것 같지는 않고요. 뭐 1년 정도라도 더, 2년 정도라도 더 유예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국민의 여론과 반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도 막 밀어붙이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금투세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세금을 걷는 방식이라든가 건보료 문제라든가 또 기관이라든가 사모펀드에서는 오히려 혜택을 보게 되는 시장의 그래도 건전성 훼손 이런 부분들 생각해서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조금 안정성 있게끔 금투세를 재설계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저 개인적으로 금투세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자, 뭐 종부세 얘기랑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얘기했지만 사실 부동산에도 비슷한 사례가 계속 있죠. 제한세를 내는데 종부세를 내고 누구는 양도소득세를 얼마를 내고 누구는 중과세를 때려맞고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청원이 없었어요. 왜 그렇죠? 네.
뭐 이유는 잘 아실 거고. 자, 결국 부동산 부분들 보게 되면 종부세, 양도세 중과해서 결국에는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발생을 했어요. 결국에는 강남권, 뭐 반포권, 뭐 개포동 엄청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결국 종부세, 양도세 중과를 한다고 해서 뭐 주택시장이 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극화만 불러내는 이런 안 좋은 결과를 도출했잖아요. 그래서 금투세도 시행이 되게 되면 결국엔 부자금들이 엄청 터질 거고, 부동산 세제에 정당화되지 못한 부과를 통해서 결국 겪은 사례이기도 하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좀 국회에서는 좀 신중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대원칙 투자, 뭐 투기라고도 부르고 투자라고도 부르는데, 대원칙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딱 4천만 원만 벌면 만족, 세금 안 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적당량의 세금 제도를 건실하게 시스템도 잘 개편해서 걷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는 가면 돼요. 자, 금투세가 뭐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민주당 국회에서 밀어붙여서 내년에 유예되지 못하고 시행이 된다 하면, 또 그거를 막 분개할 게 아니라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었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꼿꼿이 쓸 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대로, 몸의 흐름대로 자산을 이렇게 움직여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이 되고 밀어붙여진다 하더라도 실망할 게 아니라 좀 자산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또 새롭게 해나가면 또 되는 부분이다.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자, 결국에는 앞정에서 말씀드렸지만 금투세가 시행이 되게 되면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여야 되니 우리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 부분만 고민을 하면 되겠죠. 자, 금투세 실행되면 일단 자본의 유출은 일어날 거예요. 자, 코스피에서 많은 자본들이 떠나겠죠. 자, 그 떠난 자본은 뭐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미국 시장, 일본 시장, 홍콩 시장, 유럽 시장으로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떠나는 자금 분명히 있겠죠.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손들, 큰 자금들의 코스피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뭐 세율적인 뭐 특혜도 좀 있지만,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리스크예요. 리스크가 싫어서 빠른 정보를 듣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한국 시장에 머물러 있는 큰 돈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 그 돈들은 해외로 떠나는 게 아니라 결국 국내 부동산 자산 취득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큰 금액들이 다시 부동산 자금으로 흘러들면, 뭐 지방 아파트나 뭐 수도권의 뭐 소형 아파트나 뭐 교통이 취약한 지역의 뭐 주거환경의 저렴한 아파트들을 매수하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결국에는 잠실, 송파, 또 강남 이쪽으로 또 자금이 쏠려들고 똘똘한 한 채 이야기 또 나오고, 그러다 보면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더더더더 벌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양호하고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자금의 쏠림 현상이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대한민국이 올바로 가는 방향이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훼손돼 버린 코스피 시장은 기관, 해외 투자, 사모펀드에 의해서 도박장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세금이 없으니까 샀다 팔았다 변동성에,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에, 그래프만 보고 이 정도면 조정, 탄력 나올 때 했어, 힘이 떨어졌네 이러면서 도박판이 되는 거죠. 해외의 자본, 외국인 자본에 의한 도박판, 기관에 의한 도박판, 그리고 사모펀드에 의한 도박판. 세금도 내지 않으니까 절묘한 타이밍에 계속 매매하면서, 그런 시장에 과연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될까요? 뭐 요즘에 밸류업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사주 소각, 뭐 이번에 KT도 자사주 소각 얘기 나왔던데, 자사주 소각하면서 밸류업하고 배당 늘리고 이런 건전한 시장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되겠죠. 결국 대한민국 부동산에 쏠리면서, 그리고 자본의 해외 유출. 자, 그럼 대한민국 뭐가 됩니까? 자, 정치하시는 분들, 국회에 계신 분들 좀 정신 차리시고 개인의 이득이 아니라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재고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세금제도 무조건 부자만 혼내주는 게 좋다 이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작용, 그리고 이게 정말 정당한 부분인 건지, 자본주의 시장에 이게 적합한 상황인 건지 정확히 생각해보고 사고의 전환을 하는 시간이 꼭 되셨길 바랍니다. 예, 그래요. 자, 여러분의 생각의 폭과 틀이 넓어지는데 제 한마디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똘스는 여기서 빠용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